안녕하세요.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 세상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에 대해 발표할 2021-0567 김유나입니다. 제가 총이치기공학 중간고사를 위해 생소했던 메타버스에 대해 공부해보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발표를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발표의 첫 시작으로는 목차 소개를 해보려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메타버스의 정의입니다. 메타버스라는 이름 안에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담겨 있는지 메타버스의 종류를 알아보고 메타버스의 확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이후 두 번째 파트에서는 메타버스의 기업을 알아본 뒤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시켰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발표를 준비하며 느낀 저의 생각을 담아 발표를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 세계를 가리킵니다. 메타버스에는 가상 세계 이용자가 만들어내는 UGC가 상품으로서 가상 통화를 매개로 유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 IT 벤처기업인 린든랩이 만든 세컨드 라이프의 인기가 증가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세계는 그동안 가상현실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는데 현재는 진보된 개념의 용어로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쓰이게 됐습니다. 이 용어는 원래 닐 스티븐스의 1992년 소설 스노우 크래시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즘은 완전히 몰입되는 3차원 가상 공간에서 현실 업무 뒤에 놓인 비전을 기술하는 데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의 서로 다른 등장인물들은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소프트웨어의 대리자들과 인간적 교류를 하고 현실 세계의 은유를 사용하지만 물리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제가 메타버스의 정의를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었던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인 메타버스. 가상세계와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초월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와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죠. 아바타로 구현된 개개인이 가상세계에서 만나 서로 소통하고 놀거나 업무를 보는 모든 활동이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메타버스는 특정한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변화된 트렌드를 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소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피자 가게의 배달부였어요. 근데 이제 너무 현실 세계에서는 되게 이제 힘들게 궁핍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개발한 프로그램 속에서는 정말로 멋있는 집도 짓고 내가 그 안에서 여가 생활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세상에서 나는 정말로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등장하는 이 또 다른 세상에 대한 개념을 이 작가가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단어가 유래가 되었고요. 코로나19를 피해 비대면으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소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주목받고 있죠. 여기에 발전한 미디어 기술 덕분에 생동감이 더해져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이 시너지를 일으켜 메타버스 혁명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가상현실,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는 기술, 그리고 또 유사한 증강현실, 어규멘티드 리얼리티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가상 증강현실 기술은 주로 군사 기술이나 과학 기술 용도로 사용되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 국가들 간의 전쟁을 하는데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정교화된 어떤 그 설계를 위해서 이 VR을 끼고 작업자들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전쟁 상황을 연출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 VR, AR,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이 급진전합니다. 그래픽의 퀄리티도 상당히 증가함으로써 우리가 일반인들이 좀 더 손쉽게 이용하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VR과 AR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기술적 진화 과정에서 바로 메타버스와 어떤 맞닿은 발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메타버스가 만들어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으며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꿈꿔왔던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죠. PC 시대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왔을 때 가장 많은 서비스들이 원했던 또는 표현하고자 했던 슬로건이 언제 어디서나예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쇼핑을 하고 언제 어디서나 뭐 영화를 보고 언제 어디서나 검색을 하고 언제 어디서나 톡을 나누고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다음 단계가 메타버스라고 보거든요. 그럼 메타버스는 뭐가 더 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함께라고 봐요. 이게 바로 메타버스에서 이게 원하던 가치랑 맞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작년에 빠르게 다가온 게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메타버스가 스마트폰 세대와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자, 이 다음으로는 메타버스의 4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내부적 세계와 외부적 세계로 구분되는데요. 내부 세계는 개인이나 사물의 정체성과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아바타나 디지털 프로필을 사용하여 활동하거나 시스템에서 직접 행동하여 내부 세계를 완성합니다. 외부 세계는 대체로 메타버스 상의 주체인 사용자를 중심으로 주변 세계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제어하는 관련된 기술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내외부의 프레임워크는 메타버스의 기술이 사용자의 내부 세계에 집중되는가, 주변 세계에 집중되는가를 기준하는 다른 구분축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 탄생한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가 메타버스의 4가지 유형입니다. 이 4가지 유형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강기술이란 실제하는 현실의 시스템에 새로운 기술을 추가하는 기술을 가리키는데요. 메타버스 상에서 증강현실은 우리가 인식하는 물리적 환경에 새로운 정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증강기술과 대조되는 시뮬레이션 기술은 현실을 모델링하여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인데요. 메타버스에서 시뮬레이션은 상호작용을 위한 장소로서 시뮬레이션된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각종 기술들을 포함합니다. 증강현실 세계는 1900년경 처음 등장한 메타버스 개념입니다. 오즈의 마법사의 원작자로 유명한 라이먼 프랭크바움은 현실 세계를 비춘 영상에 사람이 만든 데이터를 덧붙여 묘사하는 캐릭터 마커라는 전자 디바이스를 고안했습니다. 한참 지난 1990년대 AR이라는 말이 대중에게 전파되었고 증강현실은 디바이스를 사용해 현실에서 상상으로 여기던 판타지적 요소나 편의성을 지닌 가상의 정보를 실존하는 형상에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때 정말 유행했었던 포켓몬고나 디지털 교과서, 실감형 콘텐츠가 여기 속합니다. 포켓몬고라는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현실 세계의 위치 정보와 연동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현실 세계 위 가상의 포켓몬을 잡을 수 있는 게임입니다. 사용자의 외부 세계를 연결시키고 포켓몬이라는 새로운 정보를 더 씌워 현실 세계를 증강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메타버스의 2번째 유형은 라이프로깅인데요. 아마 가장 친숙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라이프로깅은 내부 세계를 증강시키는 유형인데요. 라이프로깅 세계에서 사람들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자신의 일상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남깁니다. 취미, 건강, 여가 등
개인의 일상적인 활동들에서 생성되는 생활 전반을 기록, 정리, 보관, 공유하는 활동이 빈번해졌고 일상의 디지털화가 되고 있습니다. 라이프로깅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다른 판타지적 요소가 가미된 세상입니다. 일상 전반에 꾸밈없는 모습이 아니라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를 빼고 이상적인 나를 더한 세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피드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저장된 생체 정보를 의료 분야에 활용되거나 나이키 플러스와 같이 센서를 연동하여 운동량이나 위치 등을 기록하여 활용하는 서비스도 라이프로깅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저장되는 정보와 GPS, 센스 등을 활용해 위치 정보, 생체 정보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것도 라이프로깅 정보에 포함됩니다. 그에 따라 개인의 행동 변화가 유도되기도 하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 미래 산업의 대표 주제로 꼽히는 자율주행 차에도 적용되는 메타버스가 라이프로깅 세계입니다. 클래스팅 A는 온라인 학급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으로 교육용 SNS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분석하여 전 과목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제공합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높이고 학습 동기를 불어일으키게 하므로 자기주도적인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은 거울 세계입니다. 거울 세계란 외부 세계를 시뮬레이션한 유형으로 정보적으로 강화된 가상 모델 또는 실제 세계의 반사를 의미합니다. 거울 세계는 실세계의 모습과 정보, 구조 등을 거울에 비춘 듯 가상 세계에 옮겨놓은 메타버스입니다. 효율성과 확장성을 더해 많은 정보를 간편하게 처리하는 세계입니다. 거울 세계의 대표 구글어스는 구글에서 개발한 3D 지구본으로 앉아서 전 세계의 관공 지도상에 왜곡이 없어 그 어떤 지도보다 정확한 것이 특징입니다. 현실 세계의 지도를 데이터화한 자료를 제공하고 거울 세계 구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새 건물을 지을 때 일조량, 교통량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새 도로가 생겼을 때 도심 통행량 변화를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똑똑한 도시를 구현하는 기초 작업이 되는 것인데요.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트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배달의 민족과 같은 통합 배달 시스템은 집에서 음식을 시켜먹기 편한 음식점의 분포를 가공하여 거울 세계에 투영하였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대화와 업무를 할 수 있는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게더타운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게더타운의 주요 기능은 채팅, 외부 링크 연동, 공간 꾸미기 등이 있는데요. 2D 게임처럼 생긴 온라인 공간에 아바타를 만들어 접속할 수 있고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크롬에서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며 비디오와 오디오를 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상세계입니다. 가상세계는 내부 세계를 시뮬레이션하는 유형입니다. 정교해진 3D 그래픽과 아바타,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포함하는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하다가 온전히 가상의 세계에 존재한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세계입니다. 미 해군 VR 낙하 훈련기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접속할 수 있고 이용자의 자아를 표현하는 아바타를 생성하여 참여하는 인터넷 기관의 3D 공간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온라인 게임도 가상세계입니다. 가상의 공간에 하나의 사회가 형성되는 온라인 RPG 게임은 그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있고 그들만의 문화가 있으며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 존재합니다. 세컨드 라이프 게임 형태가 아닌 가상 공간에서의 교육 활동 사례로 미국에서 개발한 세컨드 라이프가 있습니다. 세컨드 라이프 뷰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가 다른 아바타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 대학에서 다양한 교과목의 수업이 이루어졌고 기업들은 세컨드 라이프 안에서 비즈니스, 인턴십 프로그램, 콘서트, 컨퍼런스 등을 하였습니다. 제페토는 네이버 Z가 운영하는 증강현실 아바타 서비스로 국내의 대표적인 메타버스 서비스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피부색, 이목구비, 표정, 몸짓, 패션 스타일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가상세계로는 교사는 교실 앱을 선택하여 방을 개설하여 학생들을 초대하고 서로 음성 또는 메시지로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 강원대학교는 2020년 제페토를 통해 웹에 들어와 선배들의 안내를 따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에 관한 정보를 얻고 팀 빌딩 과정을 경험하였습니다. 실시간 채팅과 음성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가상세계인 로블록스는 2006년 출시된 가상세계로 스스로 공간을 창조하고 실시간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로블록스는 가상화폐가 통용돼 경제 생태계에 대해서 스스로 게임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버스의 확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돌입하면서 사람들이 가상 공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3차원 가상현실인 메타버스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면서 메타버스 시장은 급격하게 커졌는데요. 2020년 초 코로나의 세계적 유행은 일상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본격적인 비대면의 시대가 열렸는데요. 이때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 기술 및 서비스가 빛을 발했고 관련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비대면 속성과 뗄 수 없는 것이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입니다. 메타버스 성장을 놓칠세라 국내외 주요 ICT 기업들이 이 시장에 발을 들였는데요.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인 페이스북은 사명을 아예 메타로 바꾸고 메타버스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는 제페토를 내걸고 외부 업체들과 전방위 협력에 나섰는가 하면 대표 가상 거래소인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는 메타버스를 미래 먹거리로 삼고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 가운데 SK텔레콤은 통신 서비스로 다져놓은 대규모 이용자 수용 노하우를 기반으로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대야말로 메타버스를 둘러싼 춘추전국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앞서 말씀드린 듯 그리스 초월과 세계의 합성어인데요. 공상과학 소설 작가인 닐 스티븐슨이 1992년 발표한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서로 처음 사용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당시엔 사람들이 가상 공간에서 분신이나 아바타를 움직여 현실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막연한 상상 속의 이야기처럼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2007년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가속연구재단이 메타버스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조금씩 기술적 개념이 쌓이기 시작했는데요. 현실 세계의 대안이라는 소설적 관점에서 벗어나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교차하고 결합하는 서비스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의 세계적 유행이 시작된 2020년부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비대면 활동이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집에서 업무와 교류 등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을 찾았습니다. ICT의 기업은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에 몰두했고 메타버스 바람에 올라탄 기업들은 서비스의 폭발적 흥행으로 유례없는 성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꼽히는 로블록스는 2020년 급성장해 지난해 3월 뉴욕 증권거래소에도 상장하였습니다.
로블록스는 그동안 어린이나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용자가 직접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로블록스 스튜디오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점을 앞세워 대표 서비스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콘솔, VR 기기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은 것도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는 연평균 49%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시대의 또 다른 히트작인 마인크래프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인크래프트의 서비스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8년만 해도 월간 활성 사용자는 7,400만 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년 만에 12억 2,600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되면서 PC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등 여러 플랫폼으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메타버스 서비스에 새로 발을 들인 기업도 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주요 서비스로 운영해온 페이스북은 2021년 사명을 메타로 바꾸고 메타버스 플랫폼인 호라이즌 월드를 출시했습니다. 호라이즌 월드와 연동되는 무선 VR 장비 오큘러스 퀘스트 2를 함께 공개해 메타버스 서비스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역시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옴니버스의 베타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옴니버스는 생생한 그래픽과 영상 공유를 지원해 먼 곳에 있는 직원들이 소통하고 업무할 수 있습니다. 추후 옴니버스는 유럽 통신사 에릭션과 함께 메타버스 공간에 도시를 만들거나 공장, 자동차 제조 시설 등을 구축하는 식으로 서비스를 확장하였습니다. 소통을 넘어 시뮬레이션 등으로 업무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인 것인데요. 이러자 코로나가 사실상 메타버스를 키웠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시장조사 업체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2021년 81조 원에서 올해 127조 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라고 보았습니다. 2029년에는 1,949조 원으로 늘어 연평균 성장률이 약 49%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내에서 메타버스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은 SK텔레콤인데요. 탈통신을 내걸면서 AR과 VR 등 혼합 현실 분야에서 쌓아온 서비스 경험을 살려 메타버스 영역에 진출하였습니다. 메타버스 영역에 진출한 SK텔레콤은 혼합 현실을 맡은 MR 서비스를 메타버스 CEO로 재편성하고 지난해 7월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를 출시했습니다. 이프랜드는 국내 관련 서비스 중 유일하게 라이브 영상 중계를 지원하고 최대 131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프랜드의 누적 다운로드는 지난달 기준 750만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특히 10대 이용자가 대부분인 타 서비스와 달리 이프랜드는 20대부터 5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이용되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금융,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산업계와 협업해 독자적인 컨텐츠를 구성해온 덕분입니다. 네이버 ZA 제페토 역시 국내 대표 메타버스 서비스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제페토는 1020 세대를 타깃팅해 구찌, 디올, 현대차 등 여러 기업과 협업하여 콘텐츠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엔 소방서 등 공공기관과 협업해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역시 메타버스 세컨블록을 2021년 공개했습니다. 비슷한 취향이나 관심사를 가진 이들이 모이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관련 NFT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키워나가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이를 보고 사회관계망 서비스였던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싸이월드 Z는 최근 메타버스 기반 원격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병원이 직접 메타버스 플랫폼의 이점에 화상 진료를 제공하고 희망하는 이용자에 한해 유전자 정보를 만드는 서비스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분야별로 사용되고 있는 메타버스의 실생활 활용에 대해 학습한 것을 알려드리고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신대륙이라고 불리며 4차 산업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가 현대인의 실생활 깊숙이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게임이나 엔터 산업에서는 이미 메타버스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선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해 상업, 문화, 홍보 등 다방면 산업까지 영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도 다가올 메타버스 시대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급변하는 사회와 문화, 고객 니즈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메타버스를 분양 시장에 접목시키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 간 소통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입사원 채용과 서포터즈 발대식, 건설 현장 안전 교육 등 메타버스의 역할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빠르게 메타버스를 접목시킨 회사가 있는데요. 바로 롯데건설입니다. 롯데건설은 메타버스 시대에 서막을 열었는데요. 국내 대형 건설사 중 메타버스 도입을 위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롯데건설은 지난 7월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 직방과 프롭테크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메타버스 시장에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날 직방이 개발한 메타버스 공간인 메타폴리스에 롯데건설만의 가상 공간을 만들고 이를 통해 고객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맺기 시작했는데요. 지난해 롯데건설은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을 활용해 채용 설명회와 신입사원 입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메타버스 활용은 성남시 청소년재단인데요. 경기 청남시 청소년재단 산하 분당 판교 청소년 수련관이 4차 산업 핵심인 메타버스 플랫폼의 청소년 상담실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였고 코로나 이후 우울하고 불안한 청소년과 청년들의 심리 방역을 위한 메타버스 판교 정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에 따르면 메타버스 청소년 상담실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힐링 공간으로 바다, 산, 겨울 풍경을 걸으며 마음의 힐링을 할 수 있는 소리 공간입니다. 두 번째는 상담 안내실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상담 프로그램 소개, MBTI 무료 검사, 고민 게시판, 종합 심리 검사에 대해 설명하는 공간이며 마지막 홍보관에는 상담 정보 뉴스, 청소년 안전망, 랜선 강연장,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입장하는 개인 또는 집단 상담실로 꾸며져 있습니다. 분당 판교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상담실 메타버스는 판교 정화 청소년 상담실은 사이트 주소로 접속 가입 절차 없이 본인 아바타의 이름만 입력하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입장이 가능해 상담 정보와 일상의 고민들을 나누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분당 판교 청소년 수련관 메타버스 상담실 김정화 상담사님은 참여자가 새로운 형태의 상담을 신기해했고 익명의 공간에서 느끼는 자유로움을 큰 장점으로 꼽고 있다며 참여자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다는 장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메타버스 활용 분야는 SK텔레콤의 이프랜드입니다. SK텔레콤이 메타버스 서비스인 이프랜드에서 그림, 사진 등 예술 작품 체험이 가능한 메타버스 특별 전시회를 지난해 12월부터 선보였다고 밝혔는데요. 메타버스 특별 전시회 SKT가 코로나 기간에 활동이 어려웠던 예술 전시업계 관계자들의 요청에 응답하며 이루어졌습니다. SKT는 이프랜드 내 그림 등 예술 작품 전시가 가능한 신규 공간 갤러리를 개설해
예술가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동시에 이프랜드 이용자들은 이프랜드 갤러리 랜드에서 안전하게 언제 어디서나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프랜드는 지난해 7월 런칭 이후 루프탑, 우주과학관, 도서관 등 7개 랜드를 추가해 총 24개의 다양한 컨셉 공간을 제공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테마와 기능을 갖춘 랜드를 확장해 나갈 개최해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메타버스의 정의와 메타버스의 유형, 메타버스의 다양한 활용이 분야를 초월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저 역시 이번 중간고사를 준비해오며 메타버스에 관해 자세하게 공부해보았습니다. 제 생각보다 메타버스의 세상은 방대하고 제가 알게 모르게 사용했던 모든 것들이 메타버스였음을 알고 저는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세계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원격 협업 프로그램, 군사훈련, 의료교육, 쇼핑, 전시, 홈트레이닝 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본문 내용에는 담지 않았지만 미국의 슈레딩거라는 회사는 구글과 미국 내 제약 회사들과 협업해 메타버스 세계에서 코로나19 치료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수십억 개의 분자를 가상 공간에서 테스트해 신약 개발 속도와 효율을 높이는 것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온택트 문화를 일상화시키면서 메타버스 확장에 불을 지폈다는데 메타버스가 코로나 치료약을 개발시키고 이로써 팬데믹을 종식시킬 수 있다니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토록 매력적인 메타버스에 대해 전문가들은 메타버스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산업은 사실상 없다며 성장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관측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게임, 교육, 의료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약 개발에도 메타버스가 활용하고 있다니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저의 느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이는 대로 제가 메타버스를 공부할 때 키워드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을 워드 클라우드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메타버스, 거울 세계, 라이프 로깅, 가상세계, 증강현실, 제페토, 다양한 분야, 확장 등의 단어들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저는 메타버스 정의를 접근할 때 심리 문화, 그리고 사회 등 다양한 분야가 섞인 복합적인 세계로 봐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닌 복합적인 메타버스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저의 느낀 점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